예, 오늘은 생각보다 강한 시장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2월에 대한 기대와 고민들도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황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 1월에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이동훈 대표님 얘기를 좀 들을 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2월에 지금 좀 소위 줍줍하고 3월에 거두는 전략. 기대가 됩니다. 멋있는데요. 그럼 대표님 일단 2월 증시 전망을 하려면 1월 증시의 악재가 뭐였나, 어느 정도 해소되었나 이걸 좀 점검하고 가는 게 선결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예, 1월 생각해 보면 3대 악재가 발목을 잡았죠. 네. 근데 수급에서 부담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고 또 정책에 대한 부담 있었잖아요. 수급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책에서 보면 긴축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예, 이제 국제유가 끌어올리는 형태로 또 작용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이게 또 긴축을 또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연준 인사들이 한 발 물러서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부터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줄어들었고, 그 우려가 줄어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게 좀 유연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 이슈가 다 더해진 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마감할 때 상황을 보면 막판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다시 던져졌었고,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서 미국이 아무래도 긴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지금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100%로 네. 표기되잖아요. 그러니까 0.25%가 75%, 0.5%가 25%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결국엔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종목, 저 지수는 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 상황으로 볼 때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외신에서 보니까 그 오미크론이 고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버티는 힘 정도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이 됐고, 또 최근에 1, 2주 사이 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12개월 예상 EPS가 좀 떨어지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모멘텀은 없지만 적어도 버티는 힘 정도는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네. 수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에 엄청난 이제 시장에 수급적 부담을 줬는데요. 상장하고도 요인들이 지금 132조입니다. 반올림하면 133조인데요. 대략 한 100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총 2위가 되다 보니까 상장하고도 지금 또 수급의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 건데, LG 엔솔과 함께 전체 대형주 수급에도 영향을 좀 줍니다. 분석 좀 해주십시오, 수급. 네. 이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이 역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2위, 3위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잠깐 네이버가 1분 동안 시가총액 2위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익이 역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어떤 영업이익 편차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2위 합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서 순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없던 회사가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앞으로 역사상 우리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의 상장은 삼성이 반도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이제 다시 볼 수는 없는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세를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건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지수 편입 일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연기금이 연초에 이 상장 직후에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고 나서 직후에 평균 매수가 대비 손실이 13% 정도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13%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 연기금이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5% 정도로 돌아섰거든요. 대단하네. 근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매수가 대비 거의 10% 정도 올라왔죠.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희는 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네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쌀은 일정한데 누가 하나 큰 입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서 덜어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이제 버블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정인데 14일 기준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일정 전후를 노리고 들어왔던 수급은 일단락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수급의 일정을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1, 2주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등락이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각도가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좀 오히려 좀 역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역으로 피해를 입었던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지금 이번 주 이후에는 또 역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도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장할 때 공모가가 70조였잖아요. 그죠? 예. 100조 기준으로 위로는 많이 보는 데가 한 150조까지 봤나요? 이제 130조니까. 예. 그죠? 그러면 LG엔솔 지금 다시 샀다가 이제 공모 몇 주 받으신 분들 팔았는데 다시 오르니까 사볼까?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네요. 네. 예, 좀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예.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라면 나중에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오늘 뭐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장성을 감안해도 지금 시가총액 2위 위상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회사고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위상 자체가 2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네. 자, 수급 얘기했고요. 전략을 먼저 가다듬고 이제 관심 섹터와 종목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이틀에 단 것처럼 2월은 그러면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전보다는 변동성은 분명히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러면 소위 주식을 좀 사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냐, 줄여놨던 분이라면 혹은 오히려 올라올 때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전략이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2월까지는 지수가 뚜렷하게 방향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드리는데 작년도 코스피가 2020년도에 최저점 쳤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 합이 1,000조 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980조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예, 2020년 가장 저점 쳤을 때. 근데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규모가 100조 원이 유입됐거든요. 네. 예탁금 플러스 매수한 금액을 더하면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총의 10% 되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작년도 이후에 코스피의 평균 시가총액이 한 2,200조 원에서 2,400조 원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의 매수 자금이라든가 예탁금을 감안해 볼 때 똑같이 보면 한 85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훨씬 절반이 안 되는 비율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거워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호재가 나와서 돈을 끌어들이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2월 정도는 버티는 정도, 그러니까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하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3월 이후가 된다라면 이제 미국의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뭐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도 정점 치고 빠지고 되고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볼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놀릴 때마다 좀 매수하는 관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번 주도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확인하게 됩니다. 물가라든지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시장의 그 전망도 있는데 확인하고서 하면 사실은 가격이 비싸질 거거든요. 예. 좋은 종목은 좀 조심스럽지만 진입 시도를 한다.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2월에 좀 버티면서 다지고 3월에 간다는 전제하에 거기 또 변수가 있으면 어렵지만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대표님께서 좋게 보시는 섹터 업종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저점 대비 한 12%, 3%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형주 고르게 이제 펼쳐놓고 봤을 때,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 수치,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지금 가장 높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편차, 그러니까 증권사별 편차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14조 원 때도 있고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게 전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올해 이익의 어떤 전망치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지수보다는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 그 과정에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때문에 수급의 피해를 일정 수준 입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1월 이후에 대형주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관성 있게 들어간 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월 이후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깨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0%에 다시 붙었고 네. 올 초 대비 한 7천억 원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볼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반도체, IT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연결될 수 있는 코스닥의 장비라든가 부품주들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줄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업황이 좀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면 좋게 보시는 쪽은 역시 IT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으셨고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말씀하셨어요. 이제 반도체가 가면 지금 이제 칩 업체도 그렇지만 소부장, 특별히 최근에 뭐 기판 업체들, 심텍,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강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셋, 카메라, 뭐 자율주행 이런 쪽 강했거든요. 그런 쪽은 좋게 보세요? 예, 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네. DDR5 관련된 산업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네. 올해보다 내년, 내년도보다 내후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작이라는 숫자가 거죠? 달라지게 네. 찍히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해도 실적이 좋아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엔터주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이게 전부 다 작년도 11월 이전까지 주도주였고 월봉으로 보면 4개월 연속해서 큰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규모를 볼 때 지금 위치에서 손바뀜에서 새로운 시세가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첫 번째로 돌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결국엔 다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섹터들 쪽으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FP10이라고 예전에 이제 분류를 했던 이런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이제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 업체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DR, 특히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움직임을 좀 추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몇 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LG엔솔의 어쨌든 그늘을 벗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정상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뭐 사실 에코프로 기행 같은 경우 노이즈도 좀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나 뭐 장비 쪽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사실 그 문제가 컸죠. 그러니까 네네.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정보 관련된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나오는 호재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권 관련된 경영진 퇴진 뭐 이런 어떤 보도까지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초기 뭐 미국에서 포드가 올라갈 때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가 보인다는 점에서 본다면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그렇게 좀 멀리 떨어져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쪽에서는 이제 리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후성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노이즈만 좀 벗겨내고 보면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선별적으로는 좀 골라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뭐 확산세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뭐 여행, 카지노, 항공, 음식료까지 해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세게 올라오는데요. 리오프닝 전략이나 관심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국가들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이 줄고 예, 있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확진자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망자 중증화율은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실제로 오미크론은 보통 한 30일 전후에서 이제 정점치고 내려온다더라 이렇게 투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고 봄이 되면 또 이제 팍스로비드 생산량 자체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 호주에서 나왔던 어떤 그 국경 개방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국가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또 어제 의류주들도 옷
사 입는다 이런 어떤 종목들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관심도가 또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심 업종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항공 우주 관련주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전반적인 경기나 시황 상관없이 그렇다고 사실 방어주도 아닌데 약간 좀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항공 우주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북 관련주 이렇게도 엮여서 갔는데 이제는 수출 혹은 이제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예, 뭐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라고 이제 대선 네. 공약에도 나오고 있고, 그 항공방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방산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방산주의 특징이 이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방산 산업은 보호한다라고 해서 거기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타격이 상대적으로 없고.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근데 숫자로 과거에는 나오고 이제 있는. 캐파는 제한돼 있다 이런 예, 거였었잖아요. 예. 그게 좀 확장되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물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물량 자체, 외형 자체가 커졌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원재료에 대한 어떤 가격 전가력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숫자로 분명히 찍히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이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국면이 넘어가게 되면 관심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이번 국면에 한정해서 좀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주 가운데 게임주가 좀 역시 좀 먼저 움직이는데요. 게임주에 관한 의견 들려주실래요? 예, 게임주는 숫자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점, 지금 시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좀 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게임같이 숫자가 확실하게 보이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가 C2X 같은 토큰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미 투자가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숫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금 이어지는 동안에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3월 넘어가서 미국의 정책이 확정된다라면 다시 경기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월에 한정해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제한적으로 보시기는 하는군요. 네. 네, 오늘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장 흐름들 쭉 점검하고요. 관심 섹터까지 봤습니다. 이 전체 영상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